중국 멘붕시킨 한국산 소스. 이거 팔면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바이두에는 한국 마라탕 창업 관련 모집 공고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0명 단위의 중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돈을 뽑아가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너무 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중국 현지에서 1,000원짜리 음식이 한국에선 10,000원이 넘게 팔립니다. 근데 줄은 오히려 한국에서 더 길어요. 이게 단순한 물가 차이가 아니에요. 이 구조 자체가 돈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올라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일본 야후 재팬 댓글 섹션이 지금 이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댓글에 좋아요가 28,000개가 달렸어요. 한국은 왜 중국 음식을 더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지? 라는 댓글이었는데 그 아래로 줄줄이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일본은 라멘 가게도 버티기 힘든데 한국은 장사 방식 자체가 다르네. 라는 댓글도 좋아요가 18,000개였어요. 일본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반응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외식을 좋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싸게 팔아도 손님이 안 오는 디플레이션 심리가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은 음식 하나에 경험과 트렌드와 콘텐츠를 다 엮어서 파는 방식을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마라탕 한 그릇이 그냥 밥 한 끼가 아니라 SNS 인증샷이고 줄 서는 문화 자체가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마라탕 매장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시장의 진짜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탕의 핵심은 재료가 아니에요. 소스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가십 9% 가까이가 중국산 마라 소스를 그대로 수입해서 쓴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공급 가격을 건드리거나 수출을 조절하는 순간 한국 마라탕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규모로 추산하면 수천억 원이 소스 수입 명목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천억도 아니고 수천억이에요. 근데 이 구조, 한국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식품업체들과 일부 창업자들이 중국 마라 소스를 분석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 베이스에 된장을 섞고 여기에 각종 향신료를 조합해서 전혀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 마라의 자극적이고 기름진 맛과는 다르게 국물이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는 구조로요. 이게 반응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반전이 여기서 터집니다. 한국에 여행 온 중국인들이 이 한국형 마라탕을 먹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중국 웨이보 계정에서 화제가 됐던 댓글들을 보면 좋아요가 10,000개 넘게 달린 댓글이 이겁니다. 한국 마라탕 국물은 왜 이렇게 깔끔하지?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본토보다 덜 자극적인데 더 계속 먹게 된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것도 중국인 입장에서 자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마라탕을 재해석해서 더 고급화했다.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0,000개가 넘었고요. 중국 음식인데 한국이 더 잘 팔고 있는 게 충격이다. 라는 댓글도 엄청난 공감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랜드 재창조입니다. 일본의 반응도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후 재팬 기사 댓글을 보면 한국은 음식 하나로 산업을 만든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고요. 일본은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데 한국은 계속 변형해서 돈을 만든다. 라는 댓글도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이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위기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음식 문화에서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흐름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마라탕 가게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반전. 바로 이게 진짜입니다. 마라탕 시장 구조를 뜯어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아래 단계는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노동형이에요.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죠. 그 다음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직접 일 안 해도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건 소스와 브랜드를 보유한 자산형입니다. 지금 한국이 중간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일본은 음식 하나를 몇십 년 동안 정통 방식으로 지키는데 집중하거든요. 라멘도 그렇고 스시도 그렇고요. 근데 한국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형하고 빠르게 수출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일본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한국형 마라장 시장이라고 해요. 일본은 향신료 음식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편이지만 한국식으로 순화된 마라 맛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후 재팬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마라탕이 일본에 들어오면 무조건 한 번은 먹어보겠다 라는 댓글에 수천 명이 공감했고요. 일본은 자극적인 음식이 약한데 한국이 대신해주네 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수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만들고 한국이 재해석하고 일본이 소비 준비를 하는 이 흐름, 이걸 누가 먼저 브랜드로 묶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아직 표준이 없는 상태예요. 어느 회사도 어느 브랜드도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짚어드릴게요. 단순 매장 창업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마라탕 가게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마진은 줄어들거든요. 물론 잘 되는 가게는 계속 잘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뛰어드는 건 타이밍이 살짝 늦을 수 있어요. 진짜 레버리지가 큰 건 소스 OEM이나 PB 상품입니다. 한국형 마라장을 직접 개발해서 소포장으로 파는 구조요. 지금 대형마트에 가보면 마라 관련 소스 코너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완성도 높은 한국형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공백이 있어요. 세 번째로 콘텐츠로 먼저 브랜드를 만들고 나중에 제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지금 시대는 유튜브 채널 하나, 숏폼 영상 하나로 브랜드 인지도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마라탕 먹방, 한국형 소스 vs 중국 소스, 비교 영상, 직접 마라장 만들기 같은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히 트래픽을 만들 수 있고요. 이 트래픽이 결국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 위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실 한국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중국 음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식문화가 있고 일본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으며 컨텐츠로 트렌드를 만드는 능력도 이미 검증됐거든요.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먹히는 것처럼 K-푸드 소스도 충분히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식문화 쪽에서도 아시아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댓글이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경쟁 구도로 바라보기 시작한 시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 마라 트렌드에 유독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외식업 구조는 오랜 시간 저가 경쟁 기반으로 짜여 있어요. 500엔짜리 라멘을 팔면서 겨우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재료값이 오르거나 수입 소스 가격이 변동되면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한국형 마라탕은 처음부터 고가 포지셔닝이에요. 10,000원, 15,000원 그 이상을 받아도 줄이 서 있는 구조인데 일본 외식업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부럽고도 이해가 안 되는 모델인 겁니다. 야후 재팬에 올라온 또 다른 반응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식 가격을 높게 받아도 소비가 유지되는 나라다 라는 댓글이었는데 이게 단순한 관찰이 아니에요.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 문화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부러움,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위기감이 섞인 반응이죠. 자, 이 모든 걸 합쳐서 지금 상황을 딱 한 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만든 음식을 한국이 재해석해서 아시아 전체에 파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에
소스가 있고 브랜드가 있고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이 시장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한국형 마라장의 표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직 없어요. 이 말은 지금 들어가면 판 자체를 짤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다 정해진 뒤에 들어가면 그냥 남들 만들어 놓은 게임에 참여하는 거지만 지금은 게임의 룰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한 식품 스타트업이 한국형 마라 소스를 소용량으로 패키징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출시 첫 달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화되기 전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 수출 쪽도 서서히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일본 코리아타운 인근 식품점에서 한국산 마라 관련 소스가 팔리기 시작했고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시장은 음식 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국산화로 전환하는 산업, 중국산을 한국형으로 재브랜딩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모델, 그리고 이걸 다시 아시아로 역수출하는 흐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라탕이라는 음식 카테고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꽤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떤 포지션을 선택하시겠어요? 매장을 열겠다. 아니면 소스 브랜드를 만들겠다. 아니면 콘텐츠로 먼저 브랜드를 만들고 나중에 제품을 붙이겠다. 이 세 가지 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댓글을 보는 분들 중에 이미 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음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건 돈의 구조예요. 누가 이걸 먼저 읽느냐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한국이 조용히 잠식하고 있는 또 다른 아시아 시장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기다려주세요.